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애인에게 명품 선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 같은데 게다가 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다. 아들을 위해 참았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용서할 수 없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어이고 저는 35세입니다. 저는 남편 케일러브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잭이 올해 8살이 되었습니다. 늘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지금은 소설가로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감사하게도 제 책이 잘 팔리고 있고 날이 바빠 처음에는 남편 도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벌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이 3년 동안 매일 집에서 놀고 가끔 게임도 하러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양복을 입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왜요? 양복은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케일럽 양복 입은 모습 보기 드물게 어디 가시나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재빨리 평소의 태도로 돌아와서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면접이 무슨 면접이에요? 면접 또 뭐예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때인 줄 알았는데 행운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취업 면접을 하러 간다고 진심으로 믿었고 우리 아들은 아직 어려서 케일럽이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일어나서 술과 향수를 마시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그의 손에는 호기심에 스마트폰이 잠금 해제된 채 나는 그의 휴대폰을 켰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그의 애인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였다. 그들은 분명히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고 한다. 그 충격은 나를 둔기처럼 쳤다. 케일럽이 에밀리와 함께 왜? 에밀리도 남편이 없지 않나 두 사람 다 믿었는데 예상치 못한 현실에 직면해서 남편을 깨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다. 필사적으로 흐느낌을 참았다. 증거 올바른 증거 일단 증거를 보냈다. 그 사람 내 전화에 바람 피우고 다음날 아침에 뭘 할지 생각하기로 했어. 평소처럼 행동하던 남편에게 무심코 물었지. 안녕 케일럽 어제 얘기할지 너 인터뷰 있다고 했는데 집에 늦게 왔구나.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돌리고 핑계를 댔다. 실제로 면접이 끝난 뒤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러 나갔다.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다 설명해야지. 내 말이 맞아. 내 남편은 에밀리를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고 그의 태도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였더라면 우리 결혼 생활에 균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그의 불륜의 증거를 가지고 그에게 맞서고 즉시 그와 이혼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들 잭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를 빼앗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겨우 8살이 된 그 사람은 내가 방에서 일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또한 그가 내 집에서 찾은 것을 밖에 나가는 동안 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정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남편의 방에는 생소한 영수증 몇 개가 있었는데 그가 여성용 사치품을 구입한 것 같았지만 그의 방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나에게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케일럽이 에밀리에게 이러한 사치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현재 실직하고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 사람에게 주는 저축이 거의 바닥났나 봅니다. 궁금합니다. 남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형에게 전화해서 잭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형은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한테 거짓말해서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왜 갑자기 잭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하는지 왜 난 정말 혼자 쇼핑하고 싶었는데 쇼핑 넌 물질적인 걸 좋아한 적이 없었어. 보통 온라인에서 쇼핑하는데 그렇긴 한데 오늘 제가 사고 싶은 샵독점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 잭을 잘 돌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마세요. 잭은 외로울 거예요. 형의 도움으로 고마워요. 남편을 성공적으로 따라갔죠. 그는 지금 팔짱을 끼고 걷고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충격이었다. 그들이 고급 브랜드 매장에 들어와서 매우 행복해 보였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봤다. 내 신용카드가 맞다. 내 남편이 사용하던 카드였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지불을 위해 보조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카드는 항상 지갑에 있지만 보조 카드는 대개 서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허가 없이 가져갔고 최근 몇 달 동안 이러한 선물에 대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모니터와 키보드,
가구 교체까지 해서 카드 사용량이 엄청났고 두 카드 모두 같은 은행 계좌에서 인출했고 최근 바빠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감독이 다시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 건지 그 사람도 내 돈을 횡령한 건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은 것도 물론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둘의 불륜을 선명하게 함께 사진으로 찍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복수에 대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스마트폰을 컴퓨터와 동기화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에멀리와의 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이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긴 주말 동안 함께 3박 4일 해변 여행을 가죠. 이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남편의 불륜 여행에 맞춰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어서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알지 못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다시 형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다가오는 긴 주말 4일 동안 잭을 돌봐줄 수 있겠어요? 네, 그 일을 처리할 일이 좀 있어요. 그가 암시적인 의미로 말한 것처럼 나는 올리비아가 단호하게 케일럽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내 동생의 태도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잭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한 일을 나에게 말했고 그의 아버지의 바람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불신앙의 개념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잭은 내가 잭에게 그렇게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잭은 케일럽이 당신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계획인가요? 하지만 케일럽과 제가 이혼하지 않는다면 잭은 내가 중얼거릴 때 옆방에 있어야 할 잭이 나타나서 슬퍼합니다. 엄마, 제가 지금 할게요. 사이드 잭, 당신이 있는 한 당신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잭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아들과 형제의 지지 덕분에 나는 아무런 유보 없이 복수를 결정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여행에 맞춰 이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의 도움으로 남편이 없는 동안 조용히 짐을 꾸렸고 연휴 전날 밤 남편이 여행에 들떠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케일럽과 마주쳤습니다. 짐은 모조기네 캐리어 준비 중. 이거 실은 내일 친구랑 여행 가는데 여행이 갑작스러운 계획이라 전에는 괜찮다고 했었나요? 용돈 내에서 관리했어요. 매달 더 이상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 남편이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우라를 발산했지만 그의 문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맞섰습니다. 분명 떨면서 불안한데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했어. 당연히 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이해해. 친구랑 즐거운 여행단. 만약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나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로 합의했을 것이고 결국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덕분에 내 소설이 다 팔리지 않았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미워하거나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원망하지만 결국 내 아들과 내 미래를 위해 그런 사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와 끝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계속 거짓말을 하는 그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처럼 신용카드를 가져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아들이 일어났을 때 사용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엄마, 오늘이구나. 하하, 이사 오늘 새집으로 가는데 아들 눈 반짝이는 거 보니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졌네. 너무 신난다. 제가 알았어. 신용카드 멈춰서 이사하자. 새집으로. 내 새집이 기대됩니다. 제 아들과 남동생과 함께 제 남편이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올리비아님,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카드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약간의 돈만 이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여행 중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가 직접 약간 돈을 요구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대신 본인 지출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빌려줄 여유가 없어요. 도움 없이는 혼자 여행을 즐길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말은 방심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는 바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세요. 올리비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에밀리에 대해서 모른 척한 카드는 소용없어. 넌 너무 당황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 올리비아, 난 카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괜찮아. 난 케일럽이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와 바람 피웠던 걸 이미 알고 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내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바보인지 당연합니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의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변명은 내 동생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들난 억눌린 분노를 모두 풀었다. 한심한 변명으로 그만두세요. 당신은 가족이 있는데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다른 여자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비열한지 아시나요? 올리비아, 그냥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어떻게 내가 진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당신을 용서하거나 돕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여주인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잭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갑자기 통화를 끊었고 여주인 에밀리, 도대체 올리비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오, 에밀리, 오랜만이야. 남편과의 여행은 어때? 내 가장 친한 친구 배우자 닥쳐. 지금 당장 자책해라. 무슨 소리야.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케일럽의 소지품을 우리 집으로 보냈지 않았어. 네. 이사하는 동안 남편의 소지품을 에밀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고 확실히 그녀의 남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케일럽의 소지품을 그녀의 남편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그녀가 전화에 대고 소리쳤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자세한 편지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깨질 뻔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이 알아냈고 남편은 분노해요. 결혼하면서 바람피운 죄로 그런 일을 당하는군요.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바람을 피웠던 내 대사가 뭐라고 해야 할지 당신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남편이 먼저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실업자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심각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곧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이분 어쨌든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한 청구를 기대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럴 만한 일을 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주부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내거나 남편에게 부탁하세요. 하지만 남편이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올리비아, 제발 기다려주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전화를 끊고 나중에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에밀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에 의해 이혼하고 쫓겨났다는 주장으로 인해 빚을 지고 허락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피난처를 찾으려 했으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녀는 버림받았고 지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 전남편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에밀리에게로 향하려고 시도했지만 이혼에 끌려간 그녀는 분노하여 그와의 관계를 끊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어지러워졌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실업기간이 길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만약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징수할 것입니다.